안녕하세요, 요아리입니다. 댓글에서 아이소메트릭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신청해 주셔서요. 이번에 작업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제시드리고요. 본인에게 맞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저는 편의상 참고할 러프도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필수는 아니지만 레퍼런스를 참고하며 어떤 느낌으로 갈지 소품의 위치나 컬러 등을 잡아두면 작업 속도가 빨라져서 추천드립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포토샵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폭 100에 높이 50, 해상도는 72dpi로 세문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양옆 사이드 끝에 폭 2픽셀짜리의 선을 세로로 그어주고 가운데 선을 1픽셀로 그어 중앙에 배치해 주세요. 그 다음 사선을 그려야 하는데 모서리 끝에서 끝으로 1픽셀 선이 X처럼 교차되게 그려주시고 배경에 흰색 레이아웃 눈을 꺼주신 후 투명한 PNG 파일로 저장을 해둡시다. 그 다음 편집에서 패턴 정의로 들어가 확인을 눌러 패턴화 시키고요. 아이소메트릭을 작업해줄 캔버스 1920에 1080 픽셀의 해상도 72로 진행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해 페인트 툴로 흰색을 부어준 후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패턴 오버레이로 들어가 저희가 만들어둔 패턴을 선택해주면 캔버스에 깔립니다. 비율을 적당히 조정해주는데요. 저는 50%로 해볼게요. 패턴 오버레이가 적용된 레이어에 불투명도를 50% 정도로 낮춰줍니다. 펜툴로 공간 영역을 잡아주는데요. 사선을 제외한 세로로 선을 그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일직선상으로 그려집니다.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 아쉬운 점은 만든 가이드에 딱 맞게 맞물리진 않아서 확대해서 패스를 정확히 수정해주거나 미묘하게 빈 픽셀 사이를 같은 색으로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채워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라데이션이나 스타일 효과 등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도형을 추가하려면 정리한 틀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가이드 레이어를 위로 올리는 등 편하신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일러스트에서도 작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보기에서 특수문자 안내선을 켜주시고 격자의 물리기를 선택하신 후 격자 표시를 눌러 그리드를 켜주세요. 라인 툴을 선택해서 하나 쭉 그려주고요. Alt Shift 키를 누르면서 옆으로 하나 복붙해줍니다. 이제 Ctrl D를 반복해서 누르면 옆으로 쭉 생기는데요. 전부 드래그해서 Ctrl G로 그룹화 해주시고요. Ctrl C로 복사 후 Ctrl F로 제자리 붙여넣기 한 다음 회전 툴을 선택해 각도를 60도로 돌려줍니다. 한 번 더 처음 만들어준 그룹을 제자리 복사 후 회전 툴을 선택해 이번에는 마이너스 60도로 돌려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비즈발 영상 때 도안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똑같이 라이브 페인트 통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페인트 통 툴을 선택 후 만든 가이드를 클릭하려 하면 빨간 글씨가 뜨고요. 클릭해서 활성화해준 후 컬러를 골라 쭉 드래그 해주면 색이 채워집니다. 위에 컬러보다 좀 더 진한 컬러로 왼쪽 면을 칠해 입체감을 주고요. 좀 더 진한 컬러로 오른쪽 면을 채울게요. 위쪽에 빈 공간을 채워주고요. 진한 파란색으로 왼쪽이 사선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이거 모양으로 한 줄 채워주면 움푹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이 방법은 드래그 하기만 하면 색이 바로 채워지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편하고 도시나 건물의 표현에 용이합니다. 다만 디테일한 작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 후에는 꼭 위에 있는 확장 버튼을 눌러 깨트려주고 우클릭으로 그룹 풀기를 몇 번 해주면 선과 면이 분리가 됩니다. 패스파인더에 있는 병합 버튼을 눌러 합쳐주면 조각난 면들이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분리도 가능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린 선들을 가이드화 시켜 펜툴로 직접 드로잉 해볼게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선들을 선택 후 보기, 안내선에서 안내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겸사겸사 안내선 잠그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보기에서 격자의 물리기를 풀어주세요. 특수문자 안내선만 남겨둡시다. 특수문자 안내선을 보면서 교차 영역 지점 등에 포인트를 맞추면 깔끔하게 패스를 그릴 수 있어요. 반쪽만 그린 후 거울 반전 복사 후 패스파인더로 합쳐 육각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칸 안쪽으로 똑같이 하나 더 그려준 후 직접 선택 도구로 보라색과 노란색의 고정점을 함께 선택 후 라운드를 주어 둥근 느낌을 추가합니다. 핑크색의 바닥면을 추가해주고요. 아래 고정점에는 똑같이 둥글릴게요. 편의상 벽이 구분이 되도록 패스를 그려 패스파인더로 쪼개 색을 다르게 진행할게요. 가장 바깥에 있는 보라색도 패스를 그린 후 패스파인더로 쪼개 아래쪽을 어둡게 해서 입체감을 줍니다. 위쪽 리본을 어떻게 표현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일단 러프를 보고 그린 후 잠시 킵해둘게요. 안쪽에 큰 틀이나 가구들부터 작업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네모 박스를 그리고 조금씩 고쳐나갑니다. 모서리를 둥글리는 팁은요. 가이드선을 참고해 같은 라인 선상까지만 적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구분하기 쉽게 검정색 라인을 넣었는데요. 나중에 더 귀여운 컬러로 바꿀 거예요. 가이드선을 기본으로 참고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원하는 두께가 될 순 없어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 반칸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두께를 조절하며 가구를 그렸습니다. 참고로 Ctrl Y를 하면 윤곽선 보기라서
좀 더 정확하게 라인들이 겹치는지 어긋났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하면 훨씬 좋습니다. 방문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살짝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났으면 해서 하나를 더 복사해 함께 선택해 패스파인더로 나눠준 후 왼쪽에 잘라진 쪽 벽보다 진한 컬러를 넣어 안쪽에 들어간 느낌을 주고요. 바깥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 줍니다. 이쯤에서 더 작업하기 전에 선색을 바꿔주기로 합니다. 저는 진한 보라색으로 진행할게요. 그 다음 비어있는 다른 쪽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윈도우 시트를 추가하는데요. 약간 인테리어 쪽으로도 지식이 있거나 취향이 있으시다면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식으로 별 무드등과 창문도 그려주는데요. 커튼 같은 원형 소품들은 나중에 추가할게요. 벽 선반, 테이블, 러그 등 하나씩 빈 공간을 채워가고요. 작은 소품들도 슬슬 넣어주어야 합니다. 색은 한두 개 정도 제대로 만들어두면 복사해서 계속 쓸 수 있으니 아주 좋아요. 선반 안에 넣은 책들은 깔끔하게 마스킹을 씌워주는데요. 마스크 선 라인이 이렇게 중앙에 있어서 거슬릴 경우에는 가려줄 겉선을 하나 더 올려주는 편입니다. 빈 벽에는 메모나 포스트잇, 엽서 같은 느낌으로 작은 네모 박스를 그려주면 채워주기 좋아요. 또 러프가 있어서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애매한 모양의 경우 대고 그린 후에 크기만 조절하면 되어서 꽤 편리합니다. 이 뒤부터는 필요할 때만 가이드를 참고하고 나머진 눈으로 어울리게 펜툴을 사용해 드로잉 해줍니다. 이대로 끝내도 될 법하게 방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좀 아쉬운 디테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러그의 디자인과 소품, 패턴 외에도 비슷한 컬러의 가방이나 옷가지 등을 추가하면 좀 더 생활감 있는 느낌이 됩니다. 미루었던 룸 위쪽의 리본에는 두께감을 주고 크기를 줄여 포인트 장식으로만 넣어주고요. 허전한 벽 위쪽에도 작은 빛등과 가랜드를 추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에도 자잘하게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제 취향으로 귀엽게 그리기 위해 사용된 컬러는 6개이고요. 노란색은 거의 포인트 컬러로 조금만 들어갔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이소메트릭 작업하기 전에 미리 러프와 컬러 정해두고 하시면 작업하기 용이하고요. 제가 알려드린 3개의 방법 중 좀 더 편하신 쪽으로 진행하시면 훨씬 더 귀엽고 예쁜 그림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